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미 노동부의 발표를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블룸버그는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109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15.7%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96만 5천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영국의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 ONS는 이날 지난달 CPI가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1.8%였습니다. 물가 상승 폭도 지난달 1.9% 상승에 비해 소폭 둔화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애플 주가가 $100를 돌파했습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애플 주가는 전일 대비 1.4% 상승한 100.53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100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6월 7대1 주식 분할 이후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의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8% 상승한 16,919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3% 상승한 4,527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5% 상승한 1,98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 완화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96% 상승한 9,334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56% 상승한 6,779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56% 상승한 4,254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어제에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제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님. 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그리고 혈육여러분, 각 기관의 펀드맨 여러분, 그리고 악정고투 하는 우리 정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전널 신창원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매수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폭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었죠. 오늘 글로벌 증시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던데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일단 통화량이 전 글로벌에 이제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통화량이 어제 이제 PD 수첩에서 아베노믹스를 이제 조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베노믹스 돈을 무제한 풀어가지고 된다. 근데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달러를 수요가 많죠.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 수요가 부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오차를 좀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주식 20포인트인데 전날 이유 없이 빠진 주식 원상 복귀됐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는 한 8포인트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이 떴어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뭐 롯데 칠성 같은 주식의, 만주밖에 거래 안 되는 주식이죠. 만주밖에 거래 안 되는 주식이 어제 8% 떴어요. 만주도 아닙니다. 어제 뭐 1,400주 떴습니까? 1,400주 떴는 주식이 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세요. 어제 주식도 조금 조금 씁쓸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지만은 샀는 게 순매수. 그러니까 미결제약적이 늘어나는 매수가 아니고, 매도했던 거 손절매 치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전날 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8천억 정도, 매도했다가 어제 한 손절매 6천억 치는 그런 부분인데,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사면서, 손절매를 했어요. 선물을 샀는데, 글쎄요, 자기 걸 자기 죽이면서 사는 그런 게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어제 이제 주식을 삼으로써 갖고 있던 선물을 깡통 냈는데, 과연 이걸 사겠느냐. 이걸 볼 때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클레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주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어제 조금 의도적으로 0.2 정도 신고가를 내놨어요. 제가 요즘 계속 이제 뭐 선행 스팬 원에 대해서 뜯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선행 스팬은 어제 상승했어요. 어제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했는데 어제 원래 상승이 예견되셨죠. 기준선 후행 스팬 뒤쪽에 이제 주가 뜨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글쎄요, 오늘은 이제 선행 스팬 원이 신고가가 나면은 신고가 나지 않으면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강자를 여러분께서 계속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좀 신라했는데 여러분들의 계속 여러와 같은 성화 때문에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선행 스팬 2를 합니다. 선행 스팬 2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행 스팬 2가 이제 곧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행 스팬 2가 한 7, 8일 있으면은 반등을 해요. 그래서 선행 스팬 2가 움직일 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선행 스팬 2 하니까 지난주처럼 자석이 없어가 아우성 치지 마시고 일찍 서울경제로 전화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예상외로 주식이 굉장히 강해 깜짝 놀랐는데요. 극한다고 제가 어제 선물 어제 제가 매일 공방하죠. 요즘 공방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공방을 하는데 어제 저는 풋으로 여러분한테 30만 원 매겨줬어요. 정확히 30만 원. 요 자리에서 저는 뭐 하루 여러분 알다시피 30만 원 이상 절대 안 매겨줍니다. 30만 원 남은 돈 30만 원만 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공방에서 또 30만 원 매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무료 방송했습니다. 무료 방송 서울경제TV나 아프리카TV에서 했는데 하루 딱 졌어요. 하루 딱 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30만 원 먹여줘가지고 지금 여러분 선착순 150명이 항시 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울경제나 아프리카TV로 빨리 접속해라 이렇게 볼 수. 오늘 또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들은 돈 벌어가라. 여러분 절대 큰 거 먹지 마십시오. 하루 30만 원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30만 원 먹으면 바로 문 닫는 거 아시죠? 바로 문 닫습니다. 어제도 문 닫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만 원 벌로 30만 원 못 벌면 20만 원 벌면 10만 원 벌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10만 원만 들어도 집에 황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주식이 수렴 구간에서 상승 트렌드 하락과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글쎄요 씁쓸합니다. 떨어질 때는 장대 연봉, 상승할 때는 갭. 떨어질 때 갭 하락은 모든 주식 샀던 사람은 물미기는 거고 갭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살 기회 없이 상승이죠. 그런 부분인데 좀 씁쓸한 그런 모양이고 어제 주식 상승이 우리 개인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식이 그랬죠. 조금 씁쓸하다. 그 똑같은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이 교수형 떴는데 음봉입니다. 참 웃겨요. 떴는데 음봉. 이거는 뭡니까? 아래 꼬리 달면 교수형인데 글쎄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안 할지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코스닥 물량은 줄이는 게 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외국인 선물 주식도 외국인이 사면서 외국인이 자기 선물을 다 죽이는 주식을 샀어요.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깡통 내는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기관의 소행이라 보는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특히 여러분 뭐 1000주, 2000주 거래되는 롯데그룹 아니면 아모레패시픽그룹 그거 뭐 우리 개인하고 상관없는 주식 올리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올릴 때 누가 죽는 사람이니까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돈 먹는 사람은 개인이었고요. 돈 잃는 사람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언뜻 보면 그렇지만 속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투자가 고점에 선물을 매도했던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기 때는 항시 금융투자가 돈을 다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 토끼처럼 일찍 달리다가 거북이가 승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항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교황성하님께서 갔는데 참 낮은 데로 임하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보기 좋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글쎄요, 과거는 그렇지만 지금 또 보면 뭐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뭐 단식하시고 이런데 판사 검사 자기가 하고 싶은. 근데 저는 좀 쉽게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뭐 그 장가 갈 때 우리 어릴 때 보면 또 뭡니까 벼슬 하시는 분들은 사모 관제입니까? 그 옷을 입고 있죠. 하루는 이제 벼슬 길이다. 그게 하는데 제가 볼 때 벼슬 하고 싶은 분들 특검할 때 검사 좀 시켜줬으면 얼마 하고 싶으면 그렇겠습니까? 뭐 하도록 좀 한 몇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본들 뭐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오늘 기사 보니까 화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고향에서 컸는데 고향에 보면 요즘 여러분 보시면 그 면단위, 읍단위, 분단위가 보면요.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골프 연습장 가고 촌에서 시까지 수영하러 다니는 분들이 은퇴 공무원들입니다. 은퇴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이 제일 잘 삽니다. 제일 잘 사는데 또 공무원 하신 분들이 제일 잘 삽니다. 공무원 연금이 1년에 국민의 세금으로 2조 원 먹어준다.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 배안 맞을 것 같아요. 평생 잘 먹고 살았잖아요. 평생 잘 먹고 살았는데 늙을 때까지 평생 잘 먹고 살면 아마 벼락맞아 다 죽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방대하는 공무원들 오늘 날거리인데 벼락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벼락 혹시 안 맞으면 자녀한테 벼락 맞을 때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자녀들이 세월호를 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연금 분명히 찬성해 주고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대놓고 욕을 하겠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 국민 돈으로 이역하는 부분 2조를 대고 그리고 군인 연금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똥별들 많아요. 쓸데없는 별들, 똥별들 빨리 잘라내가지고 연금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일단 주가는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263까지 올라오는데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263 올라가니까 268에서 주가 지어받는 부분. 제가 누차 얘기했죠. 물론 이 며칠 전에 1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5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한번 봐야 되죠. 여러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개인들 옵션 선물 이제 옵션 합 보면요. 개인들이 오랜만에 돈 200억 먹고 있는데 돈 챙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콜이나 푸시나 지금 이 해치에 있는 모양이 개인들이 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 추가적으로 더 간다고 생각하면서 콜 받아 있는데 제가 볼 때 끝에 보면 개인들이 항시 돈을 잃는 거니까 지금 돈 좀 먹었을 때 챙기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빠지면 돈 먹는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상승하면 돈 먹는 구조로 갖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개인들이 돈 먹고 있는데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등쳐가지고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을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보시면은 대단하죠. 출세 공모가 없습니다. 그래 땡기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최근 단기 하락에 38%, 62% 반등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 신고가입니다. 특히 애플 주가인데 애플 주가가 좋아지면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S&P도 제일 빨리 뜨거든요. 제일 빨리. 반도체 지수 또 뜹니다. 그래서 미국 4대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도 계속 조금 일반적인 지수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아메노미스, 유럽 지수도 그렇고 전 글로벌 증시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 올라오고 있고 상해 증시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생각보다 올라옴이 좀 미진한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전쟁하는 싸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최 팀장이 최 부총리가 돈을 푼다고 하는데 돈 푸는 게 이제 골고루 풀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돈이 풀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늘려가지고 돈 푸는 거 이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오늘 주가가 아침에 일단 또 뜰 겁니다. 아침에 저는 뜰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뜰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어제 저는 정강 후약을 생각했어요. 정강 후약을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정강하다고 후약이 밀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부터 장자체가 상승 트렌드로 돌아섰어요. 모든 지표들이 또 하락해서 상승으로 하는데 근데 요즘 지표들이 전부 헷갈려합니다. 지표들이 굉장히 헷갈려. 그만큼 시장이 저퍼주 소수 몇몇 주식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부분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가가 뜨는 건 괜찮지만, 그 전전날처럼 이렇게 빠져버리면, 월요일처럼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그 사이 먹었던 것이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주가의 갭 상승도 천공갭 상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위에 시작하는 거. 이 천공갭 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는 이런 떨어짐을, 소나기는 좀 피해야 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돈을 분명히 많이 먹을 수 없다. 왜? 볼륨저 밴드의 상단, 특히 여러분 주볼륨저 밴드 상단, 어제 이제 주볼륨저 밴드 상단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2070까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3주 연속 볼륨저 상단 오버슈팅했는데 그 오버슈팅의 휴유증이 꼭 장대 운동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하는 것은 주 볼륨저 밴드의 오버슈팅 부분이다. 그리고 월 볼륨저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 볼륨저 밴드, 주 볼륨저 밴드가 마찬가지다. 여러분 아다시피 주 볼륨저 밴드의 오버슈팅은 결과가 항시 안 좋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볼륨저 밴드는 신뢰도가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98% 정도 신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식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 볼륨저 넘어사는 거, 특히 주볼륨저와 월볼륨저를 넘어사는 그런 부분은 칼 것을 쥐고 사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괴로운 게 조선주와 유화주입니다. 유화주 갖고 계시는 분들, 조선주 갖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조선주요. 우리나라 국가 운명이 바뀌기 전까지는 조선을 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설치됐지만 중국은 오래 못 갑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조선의 그 업저버 역할, 그러니까 돈을 대주는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만 조선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는 조선주는 다시 반등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좋은 호재나고 주가 하락이 있을 때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 남들이 안 사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선주 갖고 계시는 분들 고통이 심할 것 같은데요. 주가가 가장 저점에서 제일 고가는 여러분 현재가를 한 개 쳐보면요. 가장 저점에서 가장 고가 날짜를 보면 항시 100일 내로 이루어졌습니다. 100일. 가장 주가가 저점에서 고가 가는 게 항시 100일 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선주나 유화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팔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이 한번 기다려가 먹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운이 술술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절대적으로 주식을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대 현대, 대우, 미포, 삼성 절대 부도 안 납니다. 그리고 유아주 절대 부도 안 나니까 부도 안 나는 주식은요 썩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 갖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원화 강세 때문에 그런데 원화 강세 지금은 수출이 안정 잘 됩니다. 특히 전기전자의 수출이 잘 됩니다. 전기전자가 조금 주춤하면 분명히 원화가 약세되면 조선주는 엄청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외국가 기관들의
선물 동량, 이 두 포지션만 보면 된다.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B차익수 매수의 매수 때문에 주가가 강세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B차익수 매수가 오늘 많으면 주식이 강세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B차익수 매수의 프로그램 매수를 꼼꼼히 봐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지금 이 시각 서울경제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성전남 신창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연기금의 힘으로 2070포인트로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 매물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수 상황 체크와 함께 오랜만에 상한가 예상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종목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현재 구간에서의 강력한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지수 2070포인트에 대한 저항 테스트가 들어갔던 그런 하루였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지수 저항이 2070포인트, 어제 종가가 2070포인트니까 딱 맞춰서 아주 끝내놓는 아주 지능적으로 지수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요. 지금 2070포인트라는 저항을 종가상 걸쳐놓으면서 오늘 이 저항을 갭상승 출발하게 된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이 구간을 강력하게 양봉으로 돌파가 나와줘야 저항을 돌파하는 패턴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지수가 이번에 상승 시에 5일선을 이탈했던 증권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증권주들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어제 주요 지지선을 지지 중인 증권주들이 소폭 상승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정고점을 돌파한 대우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죠. 삼성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대신증권 기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수 상승 시에는 5일선을 안착하면서 정고점에 대한 돌파하는지의 여부도 지수 상승 시에 체크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조금은 붕 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어제 코스닥을 말씀드릴 때 코스피 종목들이 크게 재미 볼 수 없는 종목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코스닥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제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와줬습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권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뭡니까? 어제 GS 홈쇼핑을 비롯해서 다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세가 조금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수는 플러스 마감한 모습. 하지만 양봉으로 마감한 영망치의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고점의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저항으로 있는 자리 잡혀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 자 월봉을 잠시 좀 보시더라도 일단 전달의 고점이 지금 567포인트면서 이 구간이 강한 그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567포인트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는 상승하는데 종목들이 크게 강력하게 움직여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지만은 서서히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따가 신규 종목으로도 좀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현재 코스피 시장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우리가 공략하는 것도 접근하는 것도 좋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IT 부품주들도 상당히 낙폭이 과대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일단 저희 포트에는 일단 IT 부품주들을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공략을 하지 일단은 포트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서울경제TV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약속드린 부분들이 있죠. IT 종목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이 손실을 보신 분들이 너무 크게 많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무방을 통해서 이 IT 부품주들 AS를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만간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어제 상승 마감이 나와줬죠.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나와준 이후에 이제 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 제가 이제 급등이 나온 날 차익과 조정이 함께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제 하락 후에 어제 이제 1% 정도 반등권에 들어오면서 재차 5일선을 지지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역배열인 NC소프트의 주가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적이 아니라 새로운 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의 레포트를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느 증권사는 실적이 좋아졌다. 또 어느 증권사는 실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죠. 컴투스의 주가가 22,000원 할 때랑 지금 똑같은 움직임이에요.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컴투스도 그때 당시에 주가가 2만원대인데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9,000원을 냈어요. 그때 게임빌, 컴투스 모두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제각각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증권사들 리포트들 깔끔하게 무시를 하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가 실적 발표를 좀 말씀드렸을 때 기술적 포인트 21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속을 받고 있는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저항을 사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9% 급등이 나왔을 때 한 방에 뚫어버리는 상황이 나왔으면 조금은 더 좋은 그런 모습이었겠지만은, 일단은 지속적인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끌어내는지 아니면 강력하게 재차 돌파 시도를 하는지, 이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 레벨업 되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일단 단기성 종목을 한 종목 편입을 한 경우인데, 이 종목이 일단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약간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인데, 섹터는 3D 프린터 관련 섹터이고요. 종목은 TPC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TPC라는 종목이 3D 프린터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좀 많았던 그런 섹터가 되겠죠. 3D 프린터를 이용한 실생활에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의학적인 부분들까지 두루두루 미래 성장성이 아주 큰 그런 섹터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정부에서도 이 3D 프린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서서히 실생활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이 3D 프린터이기 때문에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움직임을 좀 잘 체크를 해보니까 2시 넘어서의 움직임이 5일선을 안착하면서 30분 만에 빠르게 강한 모습들이 좀 1%에서 3%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초가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가 9,200원 정도, 즉 61선이 우하향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61선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8,000원 정도 전점을 잡으셔서 스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트레이딩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은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는 3D 프린터 관련주인 TP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